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모의 게임을 가지고 제가 마일드한 환자를 살려보았는데요. 사실 살렸다고 하기에도 좀 무안할 정도로 독감 환자였기 때문에 좀 재미가 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편은 이제 어떤 게임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조금 힘든 환자를 대상으로 병원에서 좀 중환 환자가 왔을 때 의사들이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설명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좀 쉽게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요. 오늘 영상은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국인 메리 규리 씨를 제가 치료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번에는 이제 병원에서 실제로 좀 중환 환자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치료하고 또 검사를 하는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크리티컬 환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그 여러 장기에 손상이 왔다라고 써져 있어서 제가 이렇게 방호복도 입고 또 N95 마스크도 착용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 환자를 꼭 살려보겠습니다. 네, 토마스 씨가 입원을 했습니다. 안색이 굉장히 안 좋으시죠? 네, 제가 빨리 검사를 해서 치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마스 씨는 체온이 굉장히 높고 호흡이 산소 포화도가 좀 많이 낮은데요. 코비드 19에 감염이 됐다면 폐를 침범받아서 숨을 쉬기가 굉장히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감별 진단에 코비드 19을 추가하고 문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안 좋아서 오셨고요. 피곤하다고 합니다. 열감 같은 경우는 며칠 전부터 있었고 콧물은 없다고 합니다. 숨쉬기가 좀 가쁜데 며칠 전부터 그랬고 최근에 심해졌다라고 합니다. 기침을 하는데 기침 같은 경우는 어제 시작했고 피는 없다고 합니다. 가슴 답답함과 동시에 통증을 호소하시는데요. 가슴 쪽 통증을 호소하면서 약간 좀 묵직한 통증이라고 합니다. 그 통증은 지속적인 통증이고요. 어디에 뻗치거나 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네, 설사도 하시네요. 냄새를 못 맡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로 봐서 코비드 19의 증상 중 하나니까 좀 코비드 19이 의심이 됩니다. 종합을 해보면 이제 기침을 하고 가슴이 좀 아프고 또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걸로 봐서 코비드 19에 의해서 폐가 손상을 받았고 좀 심장 쪽인 통증인지 아닌지 좀 감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검사를 먼저 진행을 하고요. 네, 기본적인 엑스레이와 CT 그리고 피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 19 검사도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열이 나고 있기 때문에 혈압도 낮고 그래서 링거 수액을 좀 주고요.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해열제를 투입하겠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일단 페이스 마스크로 산소를 주겠습니다. 30분 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뒤로 이동했더니 산소 포화도는 좋아졌는데 호흡수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호흡이 굉장히 가쁘다는 의미겠죠. 엑스레이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엑스레이를 일단 먼저 보면 양쪽 폐에 동글동글하게 염증이 좀 보이네요. 그래서 폐렴이 온 것 같고요. 폐렴의 원인은 이제 앞으로 밝힐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슴 통증이라고 하면 이제 폐 때문일 수도 있지만 또 심장 쪽일 수도 있기 때문에 EKG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KG를 보면 조금 이상한 게 좀 보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보면 인버티드 T와 라이트 펀트 브랜치 블락,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그 혈관에 이상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심초음파를 확인을 해보면 그 저심실이 우심실보다 더 커야 되는데 지금 우심실이 굉장히 커져 있네요. 일단 뭔가 잘은 모르지만 이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심실이 커져 있고 기능이 좀
떨어져 있다. 근데 좌심실은 정상이다. 우심실로 가는 혈관에 무언가 이상이 있어서 우심실에 좀 이상이 있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심근에 좀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혈액 검사를 보면 대사성 이상, 그러니까 대사적 이상이 좀 보이고 염증이 올라가 있고 또 디다이머가 올라간 것을 통해서 뭔가 혈전이 생겼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 심장 수치도 올라가 있는 것을 통해서 아마도 이제 심장뿐만 아니라 콩팥에도 손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치료도 병행을 해야 되겠네요. 네. 과응고 상태임을 피 검사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분은 지금 빈혈이 있습니다. 네. 일단 심근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관련 치료를 먼저 진행을 해보면 먼저 항응고제를 투입하고 폐렴이 의심이 되기 때문에 이제 바이러스 검사가 나오기 이전에 경험적 항생제를 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의 근육을 조금 회복시킬 수 있는 약들을 좀 투입을 하고요. 열이 나고 있기 때문에 해열제도 같이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뒤로 이동하겠습니다. 2 hours later. 산소 포화도가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이건 페이스 마스크로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관 삽관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 삽관을 하기 위해서 먼저 환자를 재워야 됩니다. 그래서 잘 수 있게 하고 자세를 좀 바꿔서 기관 삽관을 하겠습니다. 그 시술을 아까 했잖아요. 그래서 시술 결과를 보면 그 왼쪽 그리고 그 관상동맥에는 이상은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CT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CT 결과를 보면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것들이 병변인데 그러니까 폐가 굉장히 많이 망가졌죠. 그래서 폐가 많이 망가졌다. 네, 폐 혈전은 없다라고 하네요. 네, 바이러스 검사를 확인을 해보면 이 환자는 독감은 아닌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양성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폐를 공격받고 또 그 심장도 공격을 함으로써 그 우심실의 기능을 떨어뜨렸고요. 동시다발적으로 콩팥도 망가뜨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시토카인 콩이라고 해서 염증 유발하는 성분들이 다발적으로 장기를 손상을 가하면서 환자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일단 중증 환자에서 그래도 입원 기간을 좀 줄여준다고 알려진 그 항바이러스제인 렘데시비르를 처방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발적으로 장기 손상이 왔을 때는 면역을 좀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30분 뒤로 가겠습니다. 30분 뒤로 갔더니 여전히 호흡수가 많긴 하지만 어쨌든 호흡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검사를 한 번 더 진행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Two hours later. 30분 뒤로 갔더니 호흡수가 안정되고 네, 산소 포화도가 증가했고 그 혈력학적 수치가 좋아졌습니다. 염증 수치가 오히려 좀 증가했고 응고 상태가 아직도 좀 나빠졌습니다. 칼륨 수치가 5.5면 굉장히 위험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이제 신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그런 것으로 추정이 돼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신장 쪽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투석을 해서 좀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응고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빈혈도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수혈도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심정도는 좀 안 좋은 상황이고요. 엑스레이상 아까보다 훨씬 더 나빠졌죠. 아까는 그래도 검은 부분들이 이렇게 보였었는데 지금은 아예 하얗게 바뀐 상태입니다. 아예 염증으로 점식이 된 상태입니다. 굉장히 힘든 상태일 겁니다. 치료를 해보면 투석을 좀 하고요. 빈혈 수치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갑자기 떨어졌는데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입원한 지 2시간 반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되게 이제 중증 환자가 입원하는 그 평균 입원 기간이 15일 정도로 합니다. 이 환자는 아직 하루도 안 됐고 좀 지켜보면서 제가 치료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뒤로 일어났어요. 산소 포화도가 여전히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 검사 결과를 보면 신장과 관련한 수치가 좀 많이 나아졌고요. 여전히 응고와 관련된 수치들이 회복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빈혈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쓸 수 있는 약을 좀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2 hours later. 호흡수가 산소 포화도가 좀 괜찮아졌고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별 진단을 좀 바꿔보라고 해서 간별 진단을 좀 바꿔보면 일단 호흡 부전이었기 때문에 호흡 부전과 함께 바이러스성 폐렴도 조금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콩팥이 손상을 받았죠. 그래서 콩팥 손상과 함께 아까 심장 쪽을 봤을 때 또 심장의 그 오른쪽 쪽이 막혔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변화도 없지만 뭐 나빠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한 검사를 진행하고 한 길게 뒤로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시간 뒤로 가겠습니다. 6시간 뒤로 갔더니 산소 포화도가 굉장히 좋아지고 혈압도 많이 좋아지는 모습입니다. 다시 6시간 뒤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로써 이제 환자 토마스 씨는 이틀째 입원을 하고 계시고요. 네, 평균적으로 15일을 입원하시니까 2주 동안은 좀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지켜보면서 회복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CU에서 계속 케어를 받을 예정입니다. 제가 예측했던 어떤 병명이 실제로 일치한 것들을 보여주고요. 맞지 않았던 것들도 있습니다. 맞지 않은 것들도 있고 제가 시행을 해야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맞았는지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술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환자를 회복시키는 데 좀 기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다발적으로 손상이 오는 경우에는 굉장히 의사들도 당황하기가 쉬운데 그래도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최대한 환자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환자를 살려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